20년 차 교육 현장의 전문가, 교육 전문가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의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크고 작은 다양한 현장에서까지 이주 배경 청소년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아주 애써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앞뒤에서 정말 노력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으시기도 하셨다죠. 교육행정 전문가이신 서울시 교육청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박에스더 장학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다문화 사회, 세계 시민이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교육청 박에스더 장학사님의 특별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장학사 박에스더라고 합니다. 너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강연을 어떤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국가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제 자체도 예술이고 이 예술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기 때문에 제가 만났던 다양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야기 중심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문화 사회의 세계 시민이 되는 법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클릭이. 네. 저는 누군가와 누군가가 만나는 어떤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만남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의 존재를 진짜로 만났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나의 영혼과 또 다른 존재의 영혼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는 어떤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방문객이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인생이 만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이라는 건데요. 이 마음이 그 여러 가지 부서지기도 했었을 그의 어떤 마음을 흉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20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통 저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를 소개할 때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가 아니라 저를 소개할 때는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케냐 원주민 부족에 입양된 다문화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통 저를 소개를 하곤 해요. 왜냐하면 어떤 저의 인생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존재를 만나면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이제 제가 만났던 친구들인데요. 저는 케냐의 원주민 마을에 입양되었어요. 그 입양됐다는 것은 그 가족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줬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의 존재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은 아하도 사하도라는 이름입니다. 사하도 마을에 일요일날 찾아온 어떤 여자아이란 뜻인데요. 제가 그 마을에 가서 2009년부터 사단법인 호이라는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 현지에 제가 교육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우리를 보고 울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마을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설탕과 밀가루를 준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카메라 속에 담긴 우리를 보고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다.
어느 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똑같이 얼굴이 하얀 무중부인데, 얼굴이 하얀 사람인데 왜 우리를 보고 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 어떤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실제로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사람들을 나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그때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같이 먹고 자고 여러 가지 물을 뜨러 다니고 하는 활동들을 함께 하고 그 일상을 같이 나누는 영혼과 영혼으로서의 만남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저는 그때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누군가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 마을은 숲이 있고 코끼리가 있는 그런 울창한 포레스트였다는 겁니다. 숲이 있던 곳이었는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그곳에 사막화가 촉진이 되고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에 줄을 치면서 지구촌 건너편에 사막화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그곳이 실제 누군가가 오늘의 나의 삶의 흔적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사무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물을 뜨러 다니고 아프리카 현장과 똑같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물을 똑같이 2km씩 왔다 갔다 하면서 3시간씩 아이들이 물을 걸으러 다니면서 오늘 지구상에서 사실 그 옆에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한국이란 나라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중국보다도 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후 악당 국가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이 기후 악당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책무 이 얘기만 하기보다는 진짜로 우리의 어떤 삶의 흔적 때문에 영향을 받은 지구촌 건너편에 있는 친구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점을 생각하다 보니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자꾸 클릭이 잘 안 되네. 혹시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세계와 세계와의 연결,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세계와의 연결, 그리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이 성호 간에 연결이 안 되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였습니다. 제가 이곳을 왔더니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유네스코 그 위원장님, 아태교육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남부 지역에 그 자리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만났던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선생님이 영원히 20살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겨울만 되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침을 해요. 근데 병원을 안 가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나고 자랐던 곳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항상 빛이 반사돼서 눈이 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상황이 되면은 기침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병원은 가지 않는, 모든 요리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먹는데 부모님은 아르바이트만 하기를 바라시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 나라의 언어인 중국말로 물어봐도 이 아이는 대화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구어체가 아니라 그냥 책을 읽는 듯한 문어체로 이야기를 하고, 그 중국 분들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중국어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몸에는, 온 몸에는 그 아이가 저에게 자기 몸의 흔적을 보여주는데 스스로 자기를 해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생후 6개월 때 아버지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국으로 중도 입국하게 되고 그러다가 성년기에 돼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 중국어를 익혔기 때문에 문어체로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피상적으로 존재하는 그 조선족의 이주사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의 그 고향, 아버지의 고향을 물어보면 대구라는 거예요. 대구가 고향인 할아버지의 손자. 그것을 알게 된 오늘날의 나는, 어제와 나는 완전히 다른 내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항일운동과 여러 가지 이주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간도 지역은 그냥 간도 지역이었어요. 압록강 너머의 간도 지역과 만주 지역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했지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조선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고상한 척 서울말을 하고 있지만 지방 출신이고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투리 억양이 나올까 봐 노심초사하던 저의 모습들이 그 아이의 모습에서 똑같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넘겨주세요. 또 저희 센터에서는 제가 전쟁을 피해서 온 우크라이나 아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왔는데 정수리 학교라는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네 왜 정수리 학교라는 학교에서 왔니? 이랬더니 고려인들이 만든 학교라는 거예요. 이 정수리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태권도와 한글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는 어린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러시아 말을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배경 급증하고 있는 이 고려인 아이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지구 건너편의 이슈는 어떤 특정 지역만의 이슈가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센터에는 무슬림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슬림을 무서워한 어른들로 인해서 1년 동안 학교를 못 갔던 아이들이 저희 센터를 다녔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급식판에서 국물 음식을 보면서 봤을 때 엄청난 충격, 그리고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어떤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은 굉장히 사소한 환대였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미술 시간에 비누 거품을 먹고 응급실을 갔는데 그 엄마가 지출할 수 있는 엄마 통장에 있는 잔고는 33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제 돈으로 그걸 지불하려고 했는데 그때 종합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난민이란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병원에 오지 않았다, 처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원룸리 상품권을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 정체성이라는 것이 곧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 30% 이상 이주민들이 있는 학교들 전국에 69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00명 이상 되는 학교들, 그러한 숫자는 조금 더 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정책의 영향으로 학교 안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너무나 다른 세계를 가진 아이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은 들어오고 있고
많은 사회가 다문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다문화라는 것, 다른 세계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시면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안에 우크라이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올림픽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 나라를 소개할 때 대표 사진으로 쓰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 그런 식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2021년 호모 미디어쿠스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영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포스터를 보시면 흑인에서부터 백인까지 이렇게 인류가 진화하는 것처럼 포스터를 만들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흑인과 백인, 우열한 사람들이 존재할 거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수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그의 소재로 희화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보트피플이 화산 이씨입니다. 이 화산 이씨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베트남에서 맨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던 리꽁 우엉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마지막 왕자였던 이용상이 그 왕조가 바뀌는 사이에서 이제 도망을 쳤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로 배를 타고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화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왕이 성을 주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사람의 13대 손이 임진왜란 때 적군을 물리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이미 우리 안에는 베트남의 후예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 보신 것처럼 거기 경상북도 봉화 창평리 마을 거기에 가면 베트남의 국화인 그 연꽃을 그린 사당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실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과연 우리는 정말 100% 한국인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우리 안에 이미 공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즘에 그 유행했던 그 에드워드 리 얘기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하고 비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인 이균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울림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하고 꾸준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친구의 얘기를 하고 이제 거의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기사입니다.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몽골 3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는 한 줄짜리 외신입니다. 한 줄짜리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 아, 몽골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연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친구는 강태환이라는 친구였습니다. 5살 때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고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경기도 군포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와서 한국어밖에 할 줄 몰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라다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서 출국하게 하는 그런 국가의 정책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그 본인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 친구의 그 30년 가까운 노력이 이러한 사고로 끝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사 속에 보여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미등록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워딩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존재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주고 사람이 될까요? 사람이라서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볼 때 조건적으로만 그 사람을 환대한다면 그게 진짜 환대일까요? 제가 만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별들이 빛나는 이 우주 안에서 아름다운 내일을 저는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강연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세계 시민이 되는 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세상이 변했다라고 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자기의 피부색과 같은 헤어 밴드, 스킨 밴드죠. 피부색과 같은 밴드를 발견하고 아, 세상이 변했구나. 아주 작은 건데도 세상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미타쿠의 오야신이라는 말. 어떤 사람이라도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 어디라도 연결된 세상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세계 시민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대의 바람이 돌고 돌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세계를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고 강태환 군처럼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제도적인 것들 때문에 이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에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에스터 장학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스토리텔러세요?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셔서 제가 쏙 빠져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연이라기보다는 정말 울림을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한편 듣는 듯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제일 처음 누굴 만났을까요? 누굴 만나고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또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만난다는 건 영혼이 만나는 거다. 정말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한 명 한 명 만나는 이런 자리에서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이 되는 법이라 그래서 뭐 1번 뭐를 실천하고 2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이 안에서 공간과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런 과정 안에서의 어떤 따뜻한 이야기가 묻어 있었다라는 거. 케냐 원주민 얘기까지 저는 그렇게 되신 그분인지 몰랐네요. 한국 국적을 가지신 케냐로 입양되신 분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이렇게 짚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앞에 이제 방문객이라는 시로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에 우리 사회에서 놓친 시스템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서 그냥 한국의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 한낱 그냥 이주민처럼 그렇게 꺼져간 별도 있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들은 생각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고조선의 이념이기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의 기본 이념인데 왜 이럴까요? 아직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던 유네스코 세계 시민 교육의 핵심 가치랑도 연결이 되고 근데 우리가 아직 좀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있으시면서 홍익인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 대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곳에 대한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떠한 가치관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이롭게 하며 살아가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뒤에도 나오시겠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자신의 몸과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 다문화 현장과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들을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의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기저에 깔린 게 아닌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인간과 인간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그 사회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씨앗을 하루하루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따뜻해지고 반성이 되는. 네, 왜 이러냐. 저도 이제 비판적으로 그걸 바라봤는데요. 그렇군요. 우리 사회의 또 구석구석에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미 홍익인간의 정신이 실천이 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당장 마주하지 못해서 또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에스더 장학사님. 너무 감사합니다.